여러분, 드디어 컴퓨터 시스템 관리 부분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 관리는 컴퓨터의 분류부터 시작을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지막으로는 언어 번역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때 그 언어 번역이 뭐였냐면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을 기계가 알아듣는 명령으로 번역을 해주는 거 우리가 언어 번역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만드는 프로그램, 사용자가 ABCD, 가나다라 같은 명령어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 종류에서 어떤 명령어를 작성할 수 있는지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큰 분류예요. 그 큰 분류에 또 프로그램 종류가 나열되어져 있는데 일단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이런 거입니다. 크고 복잡한 절차형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자, 크고 복잡한 절차형이라는 말은 좀 낯설긴 하겠지만 이게 크고 복잡하대요. 크고 복잡하니까 프로그램 짜려면 굉장히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을 거란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절차형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구조화, 뭔가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뭔가 절차대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좀 커지기도 하고 복잡도 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객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객체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는 하나의 물체 이런 걸 다 객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시점에서 봤을 때도 A라는 명령어 하나, B라는 명령어 하나, 이 중심으로 뭔가를 프로그램 짜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래도 그걸 하면 크지 않고 복잡하지 않나 봐요. 그죠? 자,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C++, 액터, 스몰토크, 자바. 그래서 어떤 거, 나는 자바를 배워봐야지. 그러면 자바에 맞는 어떤 명령어를 배우게 되시는 거겠죠. 자, 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메서드, 명령 코드를 이런 말로 써요. 그것의 상속은 대물림하는 거죠. 내가 위에서도 썼는데 밑에도 주겠어.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내가 한 10글자를 적었는데 거기서 한 두세 글자만 고치고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고 시스템 확장성이 높다. 이렇게 널리 확장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커지지 않고 복잡해지지 않나 봐요. 객체지향 언어는 객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특징이 좀 이래요. 좀 낯설 거예요. 추상화, 캡슐화, 계층성, 모듈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객체지향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까 해서 제가 다음 장에 그림을 좀 준비했거든요.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그림을 막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게 객체지향이다 라는 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객체지향과 반대되는 개념이 구조적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순서대로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고 객체지향은 객체 중심으로 명령어 하나하나 단위로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짠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 ABCD를 막 적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어려울 테니까 로봇을 만든다. 내가 로봇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짠다. 라고 봤을 때 구조적인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만듭니다.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몸통, 팔, 다리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냥 예쁘게는 못 만들었어요. 자, 로봇을 만들려니까 머리부터 아래로 쭉쭉쭉쭉 순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크고 복잡해질 수 있다고 아직은 몰라. 왜? 문제가 발생하면 아마 문제가 생길 거고요. 자, 객체 중심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 명령어 하나하나의 중심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모듈이라는 거. 모듈은 실행 가능한 상태. 실행 가능한 모듈을 많이 만들어 놨어. 팔도 미리, 다리도 미리, 몸통도 미리 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응? 난 팔을 가져왔어.
이번에 머리를 가져왔어. 몸통을 가져와서 다리를 가져왔어. 또 팔을 가져왔어. 그래서 꼭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모듈 단위로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거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뭐 그게 어때서 완성만 하면 되지라고 한다면 만약에 수정을 해야 돼요. 오류가 발생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되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요? 순서대로 다 살펴봐야 돼. 만약에 여기 다리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머리부터 착착착착착착착 여기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수정을 할 때 오류를 발견해서 고치려면 굉장히 힘이 들다, 복잡하다라는 뜻이고요. 객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객체 지향은 굉장히 편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쪽 팔다리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쉽게 바꾸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바꿔볼 거예요. 나는 이 다리가 잘못되었네. 바꿔요. 나는 이 팔이 잘못되었네. 바꿔요. 이렇게 여러분이 수정, 오류가 발생했을 때 쉽게 찾고 또 복잡하지 않게 바꿀 수 있는 거고, 내가 업그레이드도 좀 쉽겠죠. 조금만 변형시켜서 적용시키고 그래서 이 객체 지향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아주 편하고 복잡하지 않고 근사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아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추상화, 다양성, 그 다음에 캡슐에 쌓여 있으면 밖에서 보안의 철자겠죠. 정보 은폐, 계층성, 그 다음에 모듈성, 재사용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객체 지향이라는 단어는 단순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개념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 추상화, 캡슐화, 계층성 이렇게 나오면 객체 지향 그냥 그렇게 찾아주시면 더 단순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 객체 중심으로 뭔가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였어요. 자, 다음은 웹 프로그래밍 언어. 나는 인터넷 문서를 만드는 거죠. 홈페이지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 언어도 있거든요. 자, HTML입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웹 문서를 작성하는 걸 바로 HTML이고요. DHTML입니다. D는 다이나믹, 그래서 동적인 웹 문서다라고 하는데 HTML의 단점을 보완하여 HTML은 글자밖에 없고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방향이 한쪽 방향이야. 그런데 이 단점을 보완하여서 이미지의 애니메이션을 지원도 하고요. 또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동적인 웹페이지가 가능합니다. 자,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내가 댓글을 남길 수도 있고 게시판에 글을 남길 수도 있고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적인 웹문서는 DHTML입니다. VRML, 여기서 V는 Virtual, 가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이미지를 갖는 3차원의 가상적 세계를 구축한 언어도 있고요. 또 HTML5입니다. 숫자 5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를 갔을 때 동영상을 보려면 멀티미디어 관련된 자료를 보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그런 걸 ActiveX 플러그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HTML5로 만드시게 되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동영상이나 음악 재생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입니다. 자, 인터넷 문서, 웹 문서를 만드는 프로그램 언어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소프트웨어는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 내용은 PC 유지와 보수입니다. 자, 내가 컴퓨터를 그래도 고장 없이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컴퓨터 관리,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 무리가 가지 않게 이런 걸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평평한 곳에,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전원을 끄시고요. 직사광선이라든지 습기가 또 너무 또 없어도 안 되고 통풍이 잘 되고 먼지가 적은 곳에 하시고요. 콜드 부팅을 너무 자주 하면은 컴퓨터 이상이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콜드 부팅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전원을 안 끄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 시스템 종료가 아니라 그냥 전원 단추를 꾹 누르는 거지. 한 5초, 6초. 그러면 꺼지거든요. 그걸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돼요. 보통 렉이 걸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로 전원을 끄기도 하지만은 너무 자주 하면 안 좋대요. 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입니다. 컴퓨터 사양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둘 다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살펴볼게요. 기계 장치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수치가
클수록 좋은 게 있고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작은 거는 하나밖에 없군요. 자, 일단 수치가 큰 거, CPU의 클럭 속도, 우리 컴퓨터 속성이요. 탐색기에서 내 PC의 오른쪽 단추 속성 가면 기본 정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클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컴퓨터는 그때 1.44GHz인가 그랬거든요. 그거는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습니다. 모뎀의 전송 속도, 이거는 통신에 관한 거겠네요. 자, CD-ROM, DVD 드라이브는 읽어드리는 거 우리가 배속이라고 하거든요. 요것도 속도가 커야 되고요. 하드디스크 용량 커야 되고요. 하드디스크를 읽어드리는 회전수도 커야 되고요. 하드디스크를 전송하는 속도도 커야 됩니다. 그런데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거는 한계네요. 기억할 수 있겠죠. 램,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속도입니다. 자, 주기억 장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불러오죠? 그걸 빨리 불러와야지.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불러와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접근 속도가 빨라야 된다. 나노초가 빨라야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작을수록은 요거 한 개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도 무슨 속도가 나오지만 그건 다 커야 돼. 예, 램의 접근 속도는 작을수록 좋다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컴퓨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자주 하면 좋아요. 우리가 최적화한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최적화 기능 중에서 디스크 검사입니다. 자, 우리가 오류가 났다. 근데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내가 눈으로는 이제 보이진 않겠지만 한번 났을까라고 검사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디스크 검사는 여러분의 C 드라이브, 탐색기 들어오셔서 C 드라이브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요. 그러면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 요게 지금 속성창이고요. 처음에는 일반이겠죠. 도구에 오시면 이렇게 검사가 있어요. 검사, 드라이브에 파일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걸 검사하냐면 파일과 폴더 및 디스크의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검사하고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저장되어 있는 그런 자료도 수정할 수 있지만 물리적, 표면적인 부분도 검사할 수 있어요. 디스크의 논리적인 오류 및 디스크의 표면을 검사하여 실제 드라이브의 오류나 불량 부분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수정할 수 있으면 또 고쳐줘요. 하지만 모든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CD라든지 네트워크 드라이브. 자,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공유되어 있는 어떤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끄는 살 수가 없다입니다. 자, 디스크 검사였고요. 다음 내용은 포맷입니다. 저 포맷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까요? 초기화하는 작업이에요. 초기화 한다는 거는 모든 내용이 다 지워집니다. 삭제됩니다. 만약에 C 드라이브를 초기화하면은요, 윈도우마저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드라이브 디스크를 포맷하려면 해당하는 드라이브를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은 포맷이 있고요. 바로 요런 창이 뜰 겁니다. 저는 편의상 USB를 지금 꽂은 상태가 되는데 이 포맷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용량, 파일 시스템이 우리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우리가 NTFS 쓴다 그랬고 요거는 USB다 보니까 FAT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당 단위 크기, 저장할 때 내가 얼마만큼 할당받아서 크기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장치 기본값 복원, 볼륨 레이블. 나는 이 드라이브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름은 여러분 나중에 그 탐색기에서 주실 수 있어요. 오른쪽 단추 이름 변경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포맷. 자, 빠른 포맷을 하게 되면 혹시나 디스크에 불량 부분이 있으면 검출을 하지 않고 그냥 삭제하는 거예요. 조금 속도가 빠르다는 거겠죠. 자, 포맷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요건 없습니다. 파티션 분할, 하드디스크를 분할, 나 C 드라이브를 두 개로 나누겠어. 이건 없어요. 제거하는 것도 합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분할하는 거는 이 포맷이라는 메뉴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C 드라이브를 반으로 나누고 싶어. 그러면 여기 따라오시면 돼요. 제어판의 관리 도구. 자, 제어판은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에
제어판이라고 치면 우리가 나오거든요. 설정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거기에서 관리도구, 컴퓨터 관리, 그러면 여기 디스크 관리를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의 C 드라이브를 오른쪽 단추 눌러서 볼륨을 축소하고 또 확장을 하면 D 드라이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여기에서 한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맷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드디스크 분할하는 거예요. 자, 다음 최적화 내용은 디스크 정리입니다. 자, 여기 정리는 정말로 청소하는 거, 불필요한 파일을 없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C 드라이브에 속성 메뉴 와서 일반에 오시면 돼요. 일반에 오시면 여기 디스크 정리입니다. 자, 디스크 정리를 누르면 요 오른쪽 창처럼 보이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찾아서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 윈도우가 나는 너 이거 불필요한 건데 내가 찾아서 지워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여서 디스크에 사용 가능한 용량을 늘리는 작업. 사용 가능한 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또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설치도 할 수 있겠죠. 자, 정리 대상의 파일은 불필요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임시 파일, 휴지통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한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그래서 지워도 괜찮은 거 체크 해서 요만큼 확보할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정리로 여러분이 편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내용은 드라이브 조각 모음입니다. 자, 드라이브 조각 모음은 C 드라이브 속성 메뉴 가서 도구가 있고요. 아까 검사해 보셨죠? 그 아래쪽에 최적화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이름은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각 모음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이 조각 모음을 하면 어떤 게 또 좋아지는지 디스크의 단편화를 제거한다. 자, 단편화라는 용어는 다음 장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것을 제거하면 뭔가를 제거했으니까 공간이 넓어졌을까? 그건 아닙니다.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킨다.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킨다. 내가 뭐 파일을 저장한다든지 불러오게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요. 속도가 빨라진답니다. 용량과는 상관이 없다. 용량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자, CD랑 네트워크 드라이브, 윈도우가 지원하지 않은 압축 프로그램은 조각 모음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 최적화 단추 조각 모음 누르면 오른쪽 창처럼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내가 최적화 시켜야지 그러면 선택하시고 최적화를 띵 누르면 돼요. 근데 도대체 단편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단편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단편화는 파일을 여러분이 삭제도 하시고 이동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빈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자,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자, 제가 디스크에 저장 공간을 한번 옆으로 쭉 늘어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주황색으로 색이 채워진 거는 여러분이 저장을 한 거예요. 파일들,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시고요. 거기를 지울 겁니다. 뭐 삭제도 하고 이동도 하면은 이렇게 빈 공간, 지금 하얀 곳이 지금 빈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 내가 문서를 저장하면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될 텐데 과연 2번에 저장이 될까요? 아니면 1번에 저장될까요? 라는 거죠. 어디에 저장되냐면 2번에 저장됩니다. 1번에 저장되면 참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삭제 등을 많이 해서 빈 공간이 생겼는데 이 빈 공간에 1번에다가 생기면 좋겠는데 얘는 2번에 생긴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공간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찾느라고 2번 공간을 찾느라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대요.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저장해야지 그러면 한참 걸려. 불러오기 해야지 그러면 한참 걸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이걸 다 없애. 이 하얀 공간을 다 없애고 노란 공간을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란 공간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똑같이 저장하는 공간이 2번이지만 속도가 빨라진다. 여러분이 저장을 누르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네요. 그래서 이걸 단편화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흩어져 있는 현상을 단편화라고 하고 그것을
연속된 공간으로 최적화하는 작업을 단편화를 제거했다. 그러면 뭐가 되었다고요? 공간이 넓어진 게 아니라 속도가 향상된다. 단편화 제거하시면 속도가 향상되는 겁니다. 속도 향상으로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 내용은 시스템 복원입니다. 자, 시스템 복원에서 일단 복원은 뭔가를 되돌리는 거죠. 시스템을 되돌린다입니다. 자, 시스템은 바로 윈도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현재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부팅도 너무 오래 걸린 것 같고 뭔가 석연치 않아. 여러분이 일주일 전 어제 쓰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는 어제 날짜로 혹은 일주일 전 날짜로 윈도우 환경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 파일을 어떤 시점으로 복원시켜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정상적으로 그때 그 상황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일주일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작성한 문서라든지 파일 같은 게 없어지진 않아요. 바로 윈도우에 대한 내용만 돌아갑니다. 윈도우 업데이트가 관한 내용만 그 일주일 전으로, 뭐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복원은 그 복원 지점을 자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수동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시스템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 복원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어판,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의 검색 상자에 제어판을 치시고 복구라는 메뉴에 시스템 복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시스템 복원을 누르세요. 복원을 누르면 날짜가 몇 개 보여요. 일주일 전, 뭐 2주일 전. 그러면 그 날짜를 선택하면 그때 시점으로 윈도우 환경을 되돌립니다. 그래서 작성한 문서는 그대로 있다는 점, 윈도우만 그 일주일 전 그 복원 지점으로 가셔서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번 복원도 한번 해보세요. 복원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아마 뭐 다른 방법을 또 차선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복원이었고요. 여기서 잠깐 나왔네요. 자, 하드디스크 접근 속도가 저하될 경우, 접근 속도 저장하고 불러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러면 단편화를 제거하여 디스크의 빈 공간을 없애는 거죠. 한쪽을 쭈르륵 몰아보여. 그래서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뭐였나? 이름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조각 뭐뭐였던 것 같은데, 바로 디스크 조각 모음. 예, 드라이브 조각 모음이었습니다. 속도를 향상시킨다. 예, 조각 모음이었습니다. 살펴봤어요, 여러분? 자, 다음 내용은요. 윈도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가 사용하는데 나도 뭐 원치 않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메모리 부족 문제.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램, 주기억장치입니다. 주기억장치는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로더해서 실행하는 건데 메모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주기억장치를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한번 재부팅 해보세요. 다시 껐다가 켜보세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종료해 보세요. 작업 표시줄에 너무 많이 깔지 마. 자, 그 다음에는 그 작업 관리자에 가서 작업 표시줄 마우스 오른쪽 단추 작업 관리자요. 강제 종료하는 부분 말고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가서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는 가상 메모리가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는 우리 시스템 속성, 탐색기에 내 PC에 속성 메뉴, 내 PC 오른쪽 단추 속성 메뉴를 가보면 시스템 설정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 있어요. 거기서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가 뭐였습니까?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거죠.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 부분 가서 그 공간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 주기억 공간이 조금 넓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러면 램을 하나 추가하셔야 되겠네요. 램을 추가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합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너무 없어. 그리고 문서를 저장하는데도 너무 공간이 없어. 그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건 일단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지통을 비우세요.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파일을 지우세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는 백업, 외장 디스크에 복사해 두시고요.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임시 파일 이런 것도 다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공간을 좀 확보하셔야 되겠죠. 자, 인쇄 문제입니다. 프린터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원인은 참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전원을 케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프린터 드라이버 내 PC에 프린터를 인식하는 프로그램 드라이브가 있는데 혹시 그거를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진 않을까 합니다. 제어판 가셔서 장치 관리자 가보시면 프린터 있거든요. 그 오른쪽 단추를 눌러보세요. 오른쪽 단추 누르면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쇄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스풀에 관한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쇄하는 도중에 스풀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스풀 공간 부족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또 확보하셔야 돼요. 바로 불필요한 파일을 좀 지워주시면은 스풀 에러 없이 인쇄가 되겠습니다. 인쇄물의 상태가 안 좋으면 청소하셔야 돼요. 자, 인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모니터의 백화 현상. 컬러풀리하게 나와야 되는데 흰색이 보인다든지 색깔 이상의 그럴 경우에는 이 모니터의 액정 패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하거나 수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업그레이드를 할 때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게 있었죠? 램이었습니다. 램의 접근 속도인 나노초는 수치가 작을수록 성능이 좋다. 나머지는 다 클수록 성능이 좋았어요. 디스크 조각 모음, 단편화. 자, 단편화라는 용어는 조각 모음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편화로 인해 분산된 파일들을 연속된 공간에 모아서 이것을 하죠.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킨다. 용량과는 상관이 없다였습니다. 용량과 상관이 있는 것은 디스크 정리죠.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여 하드디스크에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린다. 그래서 정리 대상 불필요한 파일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